소변이 자주 마려워 밤이면 밤마다 잠을 설치는 남성들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고 소변이 찔끔찔끔 나와 개운치 못한 느낌이 있다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는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급속히 늘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 중년 남성의 적, 전립선 비대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김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졌다 하는 남성분들 많으시죠? 바로 전립선 비대증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3년 사이에 31%나 늘어났고 나이도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연령층의 40, 50대에서도 발생하는 확률이 25%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보아야 하고 또 소변 보기가 힘들어진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년기의 질환으로만 방심할 수 없는 전립선 비대증, 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삼성 시원비뇨기과의 권준호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립선 비대증이란 질환에 앞서서 전립선이란 어떤 기관인지, 또 전립선 비대증이란 질환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전립선이란 이 남자에게만 있는 밤톨만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위치는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요. 소변의 배출 통로인 요도를 직접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의 구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도와 인접한 이행대, 중심대, 말초대, 전방 섬유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주로 커지는 부위가 요도를 둘러싼 이행대입니다. 이 이행대가 커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립선의 어떤 조직이 커지게 되면서 배뇨가 시원하게 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실제로 소변 보기가 좀 힘들다, 2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직접 압박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는 이러한 증상을 저희가 요로 폐쇄 증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커진 전립선이 방광을 직접 자극해서 소변이 자주 보고 싶고 급하고 한 이러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성에게는 방광염이 정말 참을 수 없는 배뇨의 고통이라고들 하는데 그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남성에겐 전립선 비대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방광염과는 달리 전립선 비대증은 좀 노화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전립선 비대의 직접적인 원인은 나이와 그리고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사춘기 이후로 점차 커지기 시작하면서 30대가 되면 한 밤톨만한 크기로 약 15에서 20cc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40대 이후로 차츰 커지기 시작해서 주로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경우는 약 절반, 60대는 약 60%, 70대는 70%,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100% 정도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보이게 되고, 아주 흔한 질환으로서 일종의 노화성 변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70대 이상에서는 7명, 그 이후로는 거의 100%라고 하니까 정말 흔한 질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의심이 돼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대부분 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검사를 하게 될지 사실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전립선 비대증의 검사 방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증상 점수표를 이용한 병력 문진이고, 그리고 의사가 이 직장에 손을 직접 넣어서 직장 수시 검사를 하고, 또한 소변 검사, 그리고 전립선 암과의 감별을 위해서 전립선 특이항원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문진과 혈액 검사를 하고 난 후에도 뭔가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좀 심층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전립선 비대증의 특수 검사로는 요속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방광 내시경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환자의 치료 결정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요속 검사는 소변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 비대증의 환자에서는 소변의 속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소변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보면 이 커진 전립선이 직접 초음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된 조직이 방광 내로 돌출되는 현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술을 앞둔 환자에서는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광 내시경 검사를 보면 이 커진 전립선 조직이 요도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리고 방광의 점막에 어떤 변화된 비후 소견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도 일단 증상의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앞서도 치료법을 달리하기 위해서 좀 증상을 확실히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치료법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지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환자의 증상의 경중이라든지 전립선 크기 그리고 환자의 어떤 치료에 대한 선호도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증상이 매우 가벼운 경우는 어떤 검사만 시행하고 향후에 경과관찰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경증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그리고 약물 치료의 어떤 부작용으로 해서 치료를 하기 힘든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약제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립선 내 평활근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방광의 수축력을 좋게 하여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약물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그러한 약물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의 방광 자극 증상이나 야뇨증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수술적 치료로는 대표적인 것이 이 요도를 통한 전립선 절제술, 개복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 요도를 통한 전립선 절제술은 전립선 비대의 표준적인 수술 방법이며 요도를 통해 기구를 삽입하여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절제 방법에 따라서 이 당극성 전기 절제 방식과 플라즈마 절제 방식, 레이저 기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당극성 전기 절제 방식은 출혈과 통증이 많고 입원 기간이 긴 단점이 있어서 이 플라즈마 절제 방식이 출혈이 거의 없고 통증이 적어서 최근에는 이걸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이저 기화 방식은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에는 다소 절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서 수루 재발의 가능성이 다른 방법에 비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상이 조금 적게 나타날 때 병원을 찾아야지만 후반부에 말씀하신 이런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에서는 중년 남성의 적이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삼성 시원비뇨기과의 권준호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지금 뭐 운동하고 계시는 중인데 예, 예. 평소에 운동 많이 하세요? 예, 주로 뭐 공으로 하는 건 다 합니다. 아, 고기 종목 하시는 거 좋아하시구나. 예, 예. 오늘 주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 젊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는 별로 생각 안 해봤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 나이대가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 예. 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중년 남성의 적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그 수술 받으면은 네. 이게 재발이 잘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러면 다른 거 뭐 좀 안전한 수술 없는가, 재발하지 않는 수술 없는지 좀 궁금한데. 예. 이 과거에는 표준적 치료 방법인 전기절제를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이 전립선 치료에 아주 효과적이긴 하지만 출혈이 많고 입원 기간이 길어서 최근 들어서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내시경 전립선 절제술을 이 적용을 시켜본 결과 출혈이 적고 통증이 적어서 안전하고 재발이 적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레이저 치료라든지 이러한 방법들은 비교적 좀 재발의 확률이 좀 높은 편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병원을 찾게 되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전문의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게 되겠군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워낙 많은 분에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방치하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 어련히 그렇겠거니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도 될런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는 큰 이유가요.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할 경우에는요,
소변이 방울방울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러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방광의 소변 배출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서 방광결석이나 염증 등의 여러 합병증이 생겨 방광 기능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히 나이가 듦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빨리 치료를 적기에 해야지만 길어진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건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건강백과에서는요,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건강백과 함께 보시죠. 오늘 건강백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전한 성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전립선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식생활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육류와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체중을 조절하고 내장 지방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은 좋지 않고 과음이나 스트레스는 몸에 피로를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식생활에 있어서도 탄수화물, 섬유질, 야채, 과일, 생선의 섭취를 늘리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과 커피, 주류, 그리고 육류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고 이전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모든 음식을 고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알쏭달쏭한 건강 상식을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싶어요 건강쌤 첫 번째 퀴즈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한 후에는 주기적인 전립선암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X. X. 왜 X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모든 수술이 이제 재발할 확률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게 주기적으로 검사 예. 받는 게 좋다. 예. 원장님 정답이 맞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40대 이상의 성인 남자는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전립선암 혈액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부위는 요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행대가 커진 것이며 전립선 비대 수술은 이 커진 이행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 수술을 하더라도 이 전립선의 말초 부위는 남아있고 이 남아있는 말초대에서 주로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전립선 비대 수술을 하더라도 전립선암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대해진 부분만을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비대해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재발하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은 대개 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요. 내시경으로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전립선 조직이 다시 커지면서 재발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 약 5년이 지나게 되면 10% 정도의 환자에서 전립선 조직이 다시 커지는 그러한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5년이 지난 후에 10% 정도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그 재발 확률도 낮출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암으로 발전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 같아요. X. 왜 네. X라고 생각하세요? 전립선 비대증은 일단 말 그대로 비대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 궤양에서 이제 발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비대증은 이제 그냥 단순히 붓는 거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암으로는 발전 안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답이 맞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보통 흔히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암은 별개의 질환입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가
전립선암을 유발시킨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암과 발생 부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해야 할 질환은 맞지만 전립선 비대가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건강백과에서 예방법을 음식이나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좀 짚어드렸는데 전문의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방법을 좀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예, 이 전립선 비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를 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탁에서 육류의 양을 줄이고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과일, 생선 등의 섭취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립선 크기는 비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소 체중 조절을 하시고 특히 내장 지방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는 전립선 비대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과음을 하시지 말고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음을 하시게 되면 소변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알코올 섭취로 방광 충만 감각이 떨어져서 방광이 과팽창되어 수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따라서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기약 성분 중에는 우리 흔히 항콜린성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방광의 수축력을 떨어뜨려서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가 있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의사하고 약사에게 감기약을 처방받을 때 내가 전립선 비대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기약까지 조심해야 된다니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찾아서 검진을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늘의 요가 시간인데요. 요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요가 강사 신효은입니다. 오늘 배워볼 자세는 옆구리선을 정리하고 골반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측면 기울기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끼고 들이쉬며 팔을 머리 위로 쭉 펼쳐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엉덩이를 오른쪽 바닥에 내리고 시선을 천정에 두면서 상체를 깊이 숙여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들으시며 천천히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 다시 반대쪽 측면도 똑같이 동작을 취해줍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엉덩이를 왼쪽 바닥에 상체는 오른쪽 측면을 숙이고 시선은 천정 바라봅니다. 가슴과 복부를 충분히 늘려주면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들이쉬며 천천히 상체를 들고 내쉬며 손을 허벅지 위에 내리고 등과 가슴의 긴장을 풀고 이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알쏭달쏭 건강이야기에서는 중년 남성의 적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삼성 시원비뇨기과 권준영 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년 이후 대부분의 남성에서 찾아오는 전립선 비대 증상,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암과 반드시 감별을 해야 할 질환이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 비뇨기과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보다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실제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양인의 식습관이 서양인보다 훨씬 전립선 비대증에는 유리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물론 콩을 비롯해 좋은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서구화된 식습관보다는 우리 고유의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쏭달쏭 건강 이야기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